일반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호도폭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하셨던 거였고, 자, 우리 일반각이라는 거는 각의 확장을 한다. 자, 일반각은 각을 확장하시는 거고, 어디까지? 원래 단위로서는 디그리 단위였는데, 그지? 원래는 360도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이 안에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각을 실수화하신 거죠. 각을 단위를 이라고 할게. 각의 단위를 실수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거 막 뭐 의미적으로 막 뭘 할 건 없었고, 그냥 이 딱 두 파트에서 할 것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파이가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거. 이제 그래프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던 내용 중에 좀 못했던 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랑 길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13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만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 137쪽에 이제 부채꼴에 관련된 얘기. 부채꼴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부채꼴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각을 이제부터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는 게 우리가 R이라고 좀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 자, L을 구하는 과정이 뭐였더라? 2파이 R에 원래는 뭐였지? 360도 중에 중심각에 해당하시는 거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360도라고 하는 이 각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2파이라는 실수로 좀 바꿔서 계산해봤더니 2파이랑 날라가면서 결국에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다?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더라. 이거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부채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각의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중심각의 비례관계가 되는 거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중심각은 반지름으로 호의 길이를 나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간단한 이제 식의 변환을 해주는 거고,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였고, 우리가 2분의 1의 R제곱 세타를 2분의 1 RL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공식을 암기하실 때, 자,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있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의 삼각형 넓이인 것처럼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 모양처럼 만들어서 호의 길이의 반지름에 곱하기 2분의 1 한 걸로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필수예제 7번 문제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내가 이걸 정리하는 건 이제 문제를 안 풀어줬잖아. 내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이제 너희들이 밑에 있는 것만 보고 풀이를 했을 것 같은데, 그 풀이가 2차 함수로 이제 변형하는 거지.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는 일단 다 보여드릴게. 자, 둘레의 길이가 8짜리인 부채꼴 넓이의 최대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부채꼴의 둘레가 8짜리예요. 그럼 둘레가 8인 거 일단 먼저 체크해보면, 자,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반지름이시고 이만큼을 우리가 호의 길이라고 했고 이만큼을 중심각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둘레가 8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R자리가 두 개 있는 거고 L자리가 하나 있어서 다 둘러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둘러서 가고 있는 이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삼각형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부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2분의 1 RL이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식을 어떻게 좀 유도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 책에 있는 대로 일단 첫 번째 풀이를 하나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걸 내가 8-2R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내가 이 L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자, 넓이라고 하는 부분이 2분의 1R에 8-2R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실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4R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나오면서 결국은 몇 차 함수처럼 보이는,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되시고, 하나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라는 거죠.
반지름의 길의 양수라는 정역의 범위를 좀 세팅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이차함수가 존재하시면서 축이 어디가 되는 두근의 합이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일 때 최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 길이 2인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넓이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4고 8이니까 이게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는 최대가 4가 되는 거고 반지름 길이는 2입니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자체에 일단은 2차 함수를 보는 것부터가 일단 좀 불편해. 2차 함수를 만드는 것부터가 좀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두 번째 풀이 하나 더 써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책이 없는 거니까 일단 필기는 해주실 사람들 해주시고, 자, 반지름 길이도 양수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쵸? 호의 길이도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가 뭐냐면 넓이에 해당하는 2분의 1 RL의 최대예요. RS 된다. RL의 최대를 구하시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찾아보면 나는 이렇게 보거든. 지금 만들어 놓은 관계식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관계식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어 놨잖아. 자, 2R에 플러스 L을 8이라고 놓는다면 양수 조건이고 합의 조건이 주어진 거야. 양수 조건에 합 조건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랬을 때 나는 곱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기하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도 돼? 산술 기하로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럼 산술 기하를 이용해주면 2R 플러스 L이 9배 루트 2RL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변 제곱,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다시 8이니까 8 대입하고 2로 나눴으니까 얘가 4일 거야. 자, 4가 루트 2RL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니까 16이라고 하는 애가 2RL이 나오겠지.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려면 2분의 1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4로 양변을 나눠주면 결국은 2분의 1 RL이라는 최대가 S의 최대가 요 최대값이 얼마라는 게 나와? 4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지금 4일 때 다시 얘기해서 최대값이 됐을 때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중심각도 구해야 되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최대가 됐을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등호성립순각인 거지. 자, 결국 등호성립이라는 거는 이 R이라는 거랑 L이라는 거랑 같을 때니까 여기다가 내가 딱 때려 놓으면 4R이라고 하는 애가 8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가 나오지? 2짜리가 나오고, 반지름이 2인 걸 알고 나서 L인 건 얼마가 되겠어요? 4짜리인 거. 호의 길이가 4짜리인 것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각 크기 구하는 거니까 뭐 중심각이야 뭐. 중심각은 너랑 너가 나왔으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여기서 써놨지?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호의 길이는 4를 반지름의 길이 너로 나누면 내 중심각의 크기는 2짜리가 되십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자, 혹시 뒷페이지 이제 39페이지에 아마 아까도 뭐 잠깐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 풀어는 줬지만 181번 정도는 풀어줘야겠지? 181번은 질문을 할 거니? 혹시 과제 한 사람 중에 181번 넘어가 될까요? 181번? 서원이 181번 해야 되니? 안 해도 돼? 저희 고정이나 안 해도 되고, 준은 안 해도 돼? 괜찮아? 확실해? 저희 형이 안 해도 돼? 그래, 채훈이도 안 해도 되니? 해줘? 과제 안 했어요? 봐봐. 아씨, 7, 8에 안 말랐으면 날라갔다. 과제. 과제라네, 와. 자, 그럼 140페이지 펴세요. 얘가 살렸다. 아니, 그 과제 얼마나 된다고.
자, 페이지 140쪽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그 파트를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진짜 천천히 할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랑 연관이 될 거니까. 자,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는데, 삼각비라는 게 뭐였었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관점은 좀 기억해야 된다. 비라는 거는 비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던 간에 비율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게 이 삼각비였어.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내가 여기를 A라 두고 여기를 B라 두고 여기를 C라고 적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C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 한 예각을 잘 들어 예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이 한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무슨 짓을 할 수 있으냐면 자, 사인 세타라고 해서 B변과 높이에 대한 길이의 B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이 사인이었어. 중학교 때 한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애가 있지. 코사인이라는 빗변과 밑변에 대한 길이의 B가 언제나 일정하다가 코사인이었고, 자, 탄젠트라고 하는 애가 결국 뭐였었냐면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서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거였었지. 자, 그치? 자, 요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했었던 게 있었어요. 특수각이라고 해서 몇 도짜리지? 30도, 45도, 60도짜리에 대해서 자, 사인부터. 자, 사인은 30도짜리가 얼마였지? 2분의 1. 자, 45도가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2분의 루트 3이었다. 자, 그리고 코사인은 얘 거꾸로 뒤집어 쓰면 된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자, 사인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었고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됐던 거.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얘가 루트 3분의 1이었죠. 자,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다음 너는 1이 되는 거였고 여기는 루트 3이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였어. 한번 좀 정리한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각을 뭐 했지? 확장을 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360도 안에서 범주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전이라는 상황을 도입을 하면서 각을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했고 방향까지 도입을 하면서 음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피타고라스라는 형이 지금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 각이 그러면 90도를 넘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분각 이상으로 가는 순간은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자, 봐봐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건 삼각비거든요. 근데 삼각비는 정확히 도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양수 쪽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하시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잖아요. 자, 이 삼각함수는 자, 도형 관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맞는데 더하기 좌표 관점을 봐야 된다. 자, 삼각함수는 도형과 좌표의 관점으로 우리는 쳐다볼 거고 내가 좀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좌표야 이거. 삼각함수는 좌표야. 그래서 이 관점을 이제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뭘 갖다 끌어다 왔냐면 원을 하나 이렇게 끌어다 올 거야. 인간 컴파스인데 이렇게 x축이라고 둘게요. 자, x축이라고 두고 여기다가 y축이라고 이렇게 딱 두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에 대한 원의 반지름을 r자리, 마이너스 r자리, 마이너스 r자리를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시작하는지 봐봐. 자, 여기가 지금 당연히 무슨 선이겠어요? x축 자체가 10초선이시겠죠. 자, 너를 10초선으로 둔 상태에서 어떤 각을 회전을 시킬 거야. 그럼 회전을 시키다 보니 이 원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하나 존재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걸 O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해볼게. 자, P라고 해놓고 나면 내가 만나는 교점 만났잖아. 곡선에서 교점 만났지. 자,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이렇게 딱 두고 난 다음에 수선해발 이렇게 딱 내려보자. 수선해발 내려보자.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 그럼 내가 이쪽에서 그려놓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현재 세타 직각이고 세타 직각이니까 닮음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 닮음에 대해서 닮은 비는 언제나 뭐 해야 돼? 일정하셔야 되죠. 그 닮은 비가 일정하신 상태면 자 여기 봐봐요. 요만큼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걸 내가 R이라고 써도 괜찮겠니? 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다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은 Y가 되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가 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라고 쓸 수 있으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는 뭐분의 뭐라고까지 쓸 수 있어? X분의 Y라고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느 각으로 좀 움직일 거냐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그럼 무슨 각이 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세타라는 새로운 각을 도입을 시키면 이 점의 입장에서 내가 이 점을 P'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P'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나옵시다.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수선의 발을 X축에다 딱 떨궈 놓고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가 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가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요만큼의 세타인데 이 삼각형에 대한 내가 삼각 B는 언제나 일정할 거라며. 삼각 B는 언제나 비율 관계는 언제나 일정해줘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관계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봐봐. 얘는 계속 회전을 하죠. 계속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면서 동경과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자리는 유일하게 하나씩으로 결정이 되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다 보면 그 각이 이루는 것들이 다 회전의 동경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자 여기를 중심으로 내가 이거를 회전을 이렇게 딱 시켜서 몇 바퀴를 회전해서 다 그 자리로 가든지 간에 그 각에 대한 동경의 위치는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각 하나당 좌표가 유일하게 하나씩 결정이 되고 있으니 이 각이라는 것을 좌표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길이 관계를 좀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인데 실제로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얘가 사실은 부호상으로는 마이너스 X가 와야 되는 거지. 좌표상으로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너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삼각 B를 한번 따져보자.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이 반지름의 길이고 높이가 Y가 될 거니까 자 너는 지금 뭐분의 뭐라고 써도 괜찮아? R분의 Y라고 쓰셔도 괜찮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코사인 봐봐요. 코사인을 내가 만들려고 봤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좌표의 관계로 봤을 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너에 대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애는 얘가 지금 X분의 Y라고 써지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지금 각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이해돼? 탄젠트도 마이너스 X. 네 마이너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위치하는 곳마다 부호들이 계속 바뀌면서 좀 혼란이 오지. 그치? 계속 혼란이 오니까 이제부터 어차피 그 비율 관계는 일정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읽어보자 이거야.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길이분의 이 Y의 좌표라고 하면 이거 같아요. 이게 높이가 아니라 Y의 좌표라고 이제 하기로 약속하시는 거야. 얘네들의 순간순간마다 길이들이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좌표로 해석을 해버리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자 그래서 너를 반지름분의 Y 좌표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자 너를 반지름분의 이건 그럼 무슨 좌표로 보시면 되겠어요? X 좌표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자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애는 무슨 좌표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러시면 내가 너네로다가 어떤 걸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있으시고 얘가 이렇게 있으신데 어떤 동경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시래요. 동경이 하나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자, 이 점에 대해서 수선해보면 내가 x축에다 이렇게 딱 떨궈보고 나니까 이 반지름 길이를 한 5짜리로 잡고 요만큼이 4짜리고 요만큼이 3짜리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양수고 음수고 상관할 거 없이 이렇게 회전해서 와서 이 동경을 이루든지 이쪽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동경을 이루든지 어차피 너가 이루는 각에 대한 이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신 상태에서 뭐만 바뀌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좌표만 바뀌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게 된다면 어떤 동경이 되든지 간에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뭐 말이 막 썰이 길고 뭐 말들이 많은데 그냥 딱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딱 만들어 보면 여기 수정에다 내볼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는 지금 현재 4라는 곳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 녀석에 대한 이만큼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넣는다면 너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반지름 길이 분의 y 좌표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값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려워?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그럼 너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그럼 이제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5분의 4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걸 갖다가 5분의 4라고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는 몇 분의 몇이 되겠니?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이 지점에 대한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뭐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냐면 좌표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자, 거기 너희들 14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가운데쯤에 설명란에 있는 거 내가 한 번만 읽을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O 위에 점 P, x, y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하고 선분 OP를 동경을 하는 일반값 중 하나를 세타라고 했을 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아랫값에 관계없이 반지름 길이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하나씩 결정된다 라는 말이 보세요.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하나 이렇게 딱 만났잖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 각 하나당 좌표가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일로 오든 두 바퀴를 돌아서 일로 오든 여기 동경의 위치는 같겠지만 좌표로서는 한 바퀴를 돌고서 일로 온 좌표로 하나가 결정될 거고 두 바퀴를 돌고서 일로 온 좌표로 또 하나가 결정되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각 하나당 좌표가 하나씩으로 모두가 다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겠지.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마이너스 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해볼게. 근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돌아서 얘가 지금 110도라고 얘기를 해볼게. 110도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래? 110도가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자 110도에 대한 동경과 이 원에 대한 교점이 마이너스 1,3이지. 그럼 360도를 돌고 와도 딱 저 자리로 간다면 여기서 360도가 추가됐으니까 얼마겠니? 470도니? 너의 좌표도 마이너스 1,3이니까 선생님 좌표 하나당 각이 여러 개로 설정되니 잘 들어. 좌표 하나당 각이 여러 개로 설정되니까 이거는 함수관계가 아니에요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야. 각 하나당 좌표로 결정되는 거라고. 얘가 정의역인 거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정의역인 거고 너에 따라 너가 하나씩으로만 결정되는 거잖아.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y의 변화랑 x의 변화를 따로따로 보는 게 맞는 건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좌표 하나당 각 하나당 좌표가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니까 함수 관계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이 꼬인다. 이렇게 삼각함수로 정의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 쌤 반지름에 따라서 좌표들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잘 들어봐. 삼각 B는 내가 여기를 닮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줄이더라도 그 닮은 B는 변해 안 변해? 닮은 B는 변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어떤 원을 갖다 도입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을 도입하기로 약속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1짜리고 마이너스 1짜리고 마이너스 1짜리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탁 만들어서 생기는 이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한다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1짜리고요.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요만큼의 길이가 x가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y가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삼각함수 관계로 나타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가 딱 됐다면 y 좌표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y를 우리가 sin 세타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x값들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가계관계로 새롭게 편성해서 좌표화 시킨다면 x라는 녀석의 좌표를 내가 이제부터 코사인 세타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y 좌표라는 거를 사인 세타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자, 앞으로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네.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x좌표야. 코사인은 x좌표야. 사인은 y좌표야. 사인은 y좌표야. 여기까지 해드니?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면, 자,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신데 오늘 원 개 많이 그릴 거야. 계속 그릴 거야. 너희들도 집에서 연습하시면서 원 계속 그리셔야 돼요. 자, 동경이 이쪽 사분면에 존재하신다면 내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제 이 좌표를 이렇게 지정을 할 건데, 너가 1사분면에 있다면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모두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좌표 관점으로 봐야 돼. 얘는 지금 현재 1사분면의 x좌표랑 y좌표야. x좌표랑 y좌표야. 그러면 너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양수가 되시고 사인 세타 값도 양수가 되시겠죠. 1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 친다면 탄젠트 세타 또한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지. 그럼 2사분면에 존재한다 쳐보자. 자, 얘가 동경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금 존재하신다면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은 무슨 쪽에 있어? 음수 쪽에 있으니까 부호 자체는 음수가 되시고 사인 세타에 대한 부호는 여전히 아직은 양수인 상태겠지. 여기까지 해냈니?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탄젠트 세타를 볼 건데 탄젠트 세타는 그럼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오셔야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어릴 때 탄젠트 세타 수상할 때도 배웠지? 탄젠트 세타는 사실 뭐로 봐도 되는 거지? 기울기로 판단하셔도 괜찮지.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에 따라 탄젠트 세타 값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돼. 얘가 이렇게 왔어. 그럼 너희들이 봤을 때 이 기울기는 양수인 기울기니 음수인 기울기니? 음수인 기울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음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자, 이쪽에서 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요. 사인 세타도 음수가 되시겠죠. 왜? y좌표가 음수 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자, 그럼 너에 대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나요? 이젠 양수가 되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양수가 되는데 내가 직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가 지금 동경과 만난 지점이야? 동경과 원이 만난 지점이야? 여기서 수선의 방을 딱 이쪽으로 내려놓고 너분의 너에 대한 탄젠트의 비율을 따졌는데 직선의 입장에서 봐도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4사분면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되시고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또한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시겠죠. 그럼 요 관계에서 좀 독특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1사분면은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모두가 다 양수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 왔을 때는 누구만 양수가 되니? 음수고요. 음수니까 너만 양수죠. 아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네. 3사분면 올게 음수 탄젠트만 양수죠. 자 그래서 3사분면에 존재해서 탄젠트 값은 양수야. 4사분면은 음수고 양수니까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뭐 거기 뭐 써있잖아. 뭐 얼싸안고 뭐 개똥같은 소리 뭐라고 써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 양수이신 거고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가 되시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 그리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럼 4분면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각이 결정되는 거네. 부호가. 여기까지 했니?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자 읽는 법부터 볼게. 이거 나도 여기 계속 안 건드려 주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익히게 한번 볼게. 187번 문제 봐봐. 한 번만 정리하죠. 삼각함수는 다 떠나서요. 그냥 앞에 있던 썰이고 뭐고 다 떠나서요. 제가 왜 저래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지금 결론만 딱 얘기할게. 삼각함수는 현재 삼각함수는 좌표다. 좌표를 뜻하는 거고 좌표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삼각함수야. 좌표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론만 짚고 갈게. 자 원이 있고 동경과 만나는 이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이제부터 요 얘각을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을 갖다 세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제 읽을 거다가 끝이야 그냥. 여기까지 해야되니? 그냥 너희들 머릿속에는 앞에서 했던 내가 했던 말 다 잊어버려도 돼.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냥 삼각함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얘는 동경과 원이 만난 교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야 이게 내 처음에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인간 좌표인데 또 함수라고 했다가 함수인데 좌표라고 했다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함수는 요거에 따라 요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x 좌표가 하나 또 함수고 y 좌표도 하나의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동을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갖다가 자 삼각함수를 갖다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거지 않니? 그래프를 그리실 거거든? 근데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잘 봐요. 이 코사인 값에 따라서 x 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각에 따른 이 x 좌표의 결정은 잘 봐봐. 그냥 딱 1대1 대응 관계로 볼게. 그냥 대응 관계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쳐보자. 그러면 그때 마다마다 생기는 동경들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건 다 떠나서요. 그냥 내가 x 좌표만 볼게요. 그럼 x 좌표만 보면 계속 뭐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니? 작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니? 그러다가 제일 컸다가 또다시 작아지는 너의 각에 따라서 이 x 좌표는 유일하게 하나씩만 결정되지.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표에 대한 함수관계야. x값에 따라서 다시 이 각에 따라서 x 좌표가 유일하게 하나씩 되는 데니까 이 각에 따라서 y의 좌표가 유일하게 하나씩 되는 데이기 때문에 너들 둘도 함수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결론은 이거야. 코사인은 무슨 좌표다? x 좌표다. 사인은 무슨 좌표다? y 좌표다. 코사인은 무슨 좌표다? x 좌표다. 사인은 무슨 좌표다? y 좌표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18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하나 있으신데 얘가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얘가 이쪽으로 동경이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가 지금 P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수선해발 딱 내려갔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2루트 2짜리시고요. 이쪽에다 수선해발 내려갔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짜리예요.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인가요? 얘 반지름 길이가 4짜리인 거 요만큼 이룬 요 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좌표를 보고 싶대?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찾는 거잖아. 자, 그럼 너에 대한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4짜리 4에 대한 y좌표. 반지름 길이 4분의 y좌표니까 2루트 2가 되시는 거고 그럼 너의 값이 2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내가 나타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니까 자, 4분의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면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봐봐. 요 점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읽어봐. 이 점의 좌표 읽어봐. 그냥 숫자로만 읽어봐. 숫자로만 읽어볼래? 이거 숫자로만 읽어봐.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지.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인데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서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을 따졌어. 코사인 값을 따졌어. 그랬더니 누구랑 같아? 같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요 점에 대한 내가 뭔 소리 하는 거니? 헛소리 했는데 미안하다. 자, 코사인 좌표가 이 점에 대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x좌표라고요. 코사인 값을 x좌표로 우리가 비율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고 미안해 비율 관계라서 그래. 자, 마지막에 탄젠트 세타를 보시면 너분의 너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좀 필수 예제들을 한 하나만 풀고 두 개만 풀고 143쪽에 있는 것만 풀고 좀 쉽게. 자, 필수 8번 보면 원점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있는데 자, P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고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그냥 볼게요.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에서 만난대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만날 것 같아. 그럼 여기 지금 만난 이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면 내가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떨궜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자, 딱 이 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너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라느냐면 코사인 값이야. 근데 도형 관점에서 봐봐. 이 길이가 5짜리고 이 길이가 12짜리면 너에 대한 반지름 길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3일 수밖에 없지. 그럼 너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좌표로서 읽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13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다시 한번 좌표를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더했으니까 얼마 되는 거니? 이렇게 두 개 계산 빼는 거지.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13분의 7이라고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또 한 번만 더 보면은 뭐 사인이나 탄젠트가 이제 각 계산하는 거야. 자, 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이거였고요. 탄젠트 세타는 그러면 5분의 12가 되겠지. 자, 탄젠트 세타는 자, 5분의 12가 되시는 거니까 13회. 그냥 각 계산하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녀석에 대한 삼각 B를 보시고 삼각 B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24인데 사인 세타가 됐으면 13회 곱하기 여기가 13분의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5분의 12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거 분의 지금 얼마가 되시는 거야? 24가 계산되면 되겠지.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뭐 6분의 5라 계산이 나왔고 자, 192번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그 192번으로 볼게요. 확인 체크 문제 봐봐.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동력 OP래요. 그럼 이거 원 안 그린다 치면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 얘들아. 원을 안 그린다 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라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신 거고 여기다 점 찍으세요. 대충 찍고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가상의 원이 있다는 생각하셔도 되고 회전을 이렇게 했다 또는 뭐 이렇게 했다 상관없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여기가 지금 1이 되고
여기가 루트 3이신 거니까 길이로서는 요만큼 너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1대 1의 루트 4. 요 관계에 의해서 지금 나타내는 건 세타고요.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에다가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3으로 나눈 너의 값을 갖다가 계산해야 돼.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몇 분의 몇이 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다가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자 2분의 루트 3이 되시는 거고 너를 3으로 나누시는 게 계산 결과가 되면 돼. 그럼 분모 문제에다 그냥 2루트 3씩 곱해버리자. 그럼 여기 전체에다가 2루트 3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6루트 3이 되실 거고 여기다가 2루트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되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면 뭔 소리야? 여기다 2루트 3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2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자 계산해 주시면 얘가 6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5가 되실 거니까 이만큼만 계산해 주면 천천히 이제 문제들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냥 이제 익히면 돼. 그냥 숫자 체계 하는 거고 그냥 계속 그냥 숫자 갖고 노는 거야. 천천히 볼게요. 자 세타각이 지금 4분의 3파이래요. 자 세타가 지금 4분의 3파이신데 자 루트 2에 사인 세타 자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랑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지금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자 여기까지 했으니 자 그러면 자 4분의 3파이라는 거는 몇 도야? 4분의 3파인데 135도지. 자 얘가 지금 현재 135도라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동경과 저 세타가 일반각 자체가 원의 입장에서 사분면을 이렇게 딱 그려봤을 때 135도면 90도에서 45도만큼 더 이렇게 지나간 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삼각 함수의 값들은 b가 모두 일정할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딱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45도거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90도 해갖고 총 135도를 만들어준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이쪽에 내리고 이쪽에서 수선의 발 이쪽에 내렸다 쳐보자. 내렸다 쳐볼게. 자 그럼 내가 이만큼을 마이너스 1이고 이만큼을 1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지. 길이의 b는 언제나 일정할 거니까. 길이의 b가 일정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자 사인 세타는 이만큼이 지금 2루트 2가 루트 2겠지. 자 루트 2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자 마이너스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엔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야 여기다 대입하면 지금 얘가 1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시는 거고 탄젠트 값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아얘 계산했더니 그냥 답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2로 그냥 계산만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냥 각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자 각 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좀 결정이 되시니까 자 필수 10번 문제 볼게요.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지금 0보다 크대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다는 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가 지금 곱했을 때 양수거든. 그러면 사인이 양수거나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양수거나 아니면 사인이 음수일 때 코사인도 이제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보라 그랬냐면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한 애가 현재 지금 음수가 됐대. 그럼 볼게요.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양수면 탄젠트 세타가 현재 음수가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음수면 탄젠트 세타가 지금 현재 양수가 되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사분면상에서 그 각각의 삼각 함수에 대한 부호들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여기서는 모두가 다 양수지. 모두 양수고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고 자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야.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지. 그렇다면 탄젠트 값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도 나와야 되지. 그럼 탄젠트 값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너는 양수인데 너는 음수가 되니까 1사분면에 존재할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면 그래 코사인이 음수니까 탄젠트가 양수라서 얘가 3, 4분면에서만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이 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위치하는 세타가 위치하는 각은 몇 사분면이 되는 거야? 3, 4분면이라고 정해질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도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필수 11번 봅시다. 자, 필수 11번 문제고 2분의 세타 2분의 파이가 보다 크고요. 세타가 자, 그 다음에 파이 사이에 있대. 자, 결국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냐면 몇 사분면의 각이지? 이거는 2, 4분면의 각이 되시는 거죠. 그럼 동경의 위치가 일단 2, 4분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좌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라는 거겠지. 자, 봐봐. 2, 4분면이라면 코사인의 값은 음수가 되실 거고요. 사인의 값은 양수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사인 세타에다가 자 플러스 루트에 자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도 어쨌든 숫자야. 이제 어쨌든 숫자 관계로 좀 볼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제곱을 시킨다고 보면 우리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코사인의 제곱은 요 안쪽에서 제곱을 갖다 써줘요. 안쪽에다 제곱을 써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플러스 루트에 자 탄젠트 제곱의 세타인데 이거 그냥 무리수에서 했던 내용이죠. 루트 중3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모두가 다 무슨 값으로 바꿀 수 있지?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플러스 절대값의 탄젠트 세타다. 자, 오늘 문제 많이 풀어줄 거야. 좀 많이 풀 거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 원래 생각해보면 좀 재미없어. 나중에 그래프까지 가야 좀 볼만한 게 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숫자 놀이하는 거고 그냥 각 계산하는 거라 받아들여도 돼. 자, 그럼 사인은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사인은 양수니까 사인은 그대로 나오시면 될 거고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나올 때 뭐 달아야겠어? 마이너스 9를 달고 나오시면 되죠. 자, 그리고 코사인은 음수인데 사인은 양수니까 그럼 탄젠트는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탄젠트는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달고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되니? 자, 밑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이거 195번 문제로 봅시다. 자, 확인 체크 19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 자, 그럼 상황이 4사분면의 각이면 자,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코사인은 양수가 되고 사인은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되시겠죠. 자, 기훈아 다시 좌표야. 자, 우리가 이제 x, y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걸 이제 약속하기를 뭐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거야. 이제부터 좌표를 x, y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각의 관계로 이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사분면이면 양수고 양수 2사분면이면 x 좌표는 음수인데 y 좌표가 양수니까 여기서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고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겠지. 여기 자 3, 4분면 보자.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도 음수가 되고 사인도 음수야. 그럼 여기서는 x는 양수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지만 사인은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4,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자 코사인은 양수인데 사인은 음수가 돼. 그럼 거기에 따라서 탄젠트까지도 일단 찾아놔볼게. 탄젠트는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잖아요. 근데 탄젠트 우리가 항상 뭐라고 쓰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너는 양수인데 너는 음수니까 전체적인 값이 음수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면 자, 그럼 문제 볼게. 195번 문제 4사분면 각이라고 했고요. 자, 루트에 자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시고 자 마이너스의 절대값 사인 세타
자 그리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그 다음 뭐죠? 코사인의 세제곱근 세타예요. 얘들아 세제곱근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였지. 짝수가 됐든 홀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였고, 자 이거 바꿔서 좀 써볼게. 자 절대값의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거 바꿔주시고, 자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절대값 그대로 써주시고, 너는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세제곱 근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로 나오시면 되죠. 얘는 부호에 상관이 없지. 자 그러면 사인에서 코사인을 뺐어. 사인은 음수인데 코사인은 양수잖아. 그러면 음수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시면 되겠지. 자 사인은 음수인데 앞에 나올 때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내면서 사인 세타가 나오시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까지 그대로 계산이 되면 너랑 너랑 사라지고 너랑 너랑 사라지니까 그냥 계산한 게 0이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보면 이거 부호만 따질게. 지금 루트 안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써있는데 나올 때 뭐가 튀어나왔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면 분모는 음수가 돼야 되고 분자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분모는 음수가 되고 분자는 양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이 생각을 할게요. 약간 이것도 하나 알려주면 좋으려나? 그냥 봐봐.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다 쳐보자. 직각삼각형 하나 있다 쳐보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 1짜리라고 딱 만들어 볼게. 1짜리를 만들어 보면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사인 세타로 읽으셔도 괜찮은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여기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애가 사인이 되시는 거니까,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시니까 우리 직각삼각형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의 세타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를 하시면 얼마가 된다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야? 1이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야. 자 근데 이 관계를 다시 이 단위원 안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자 단위원 안에서 이렇게 있고 얘가 동경과 만나는 이 지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이제부터 우리가 약속하기를 코사인 세타랑 자 사인 세타로 읽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리고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하면서 얘 원은 단위 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거야. 그럼 너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은요, 이 점은 원 위의 점이지. 그럼 얘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뭐 하실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코사인을 여기다 대입하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시고 더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시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장난질 좀 쳐볼게. 좀 장난질 쳐보면 이거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나눠보자. 이거 내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볼게. 그럼 여기가 1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시는데 이만큼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봐봐.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 됐으면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인 거지 않냐? 코분의 사인 전체 제곱이신 거니까 이거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으실 수도 있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해볼게. 자 탄젠트 세타랑, 이건 책이 없어서 그래.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갖다 계산해보고 싶어. 자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나도 발음하기 힘들어. 그럼 너희들 갖다 계산할 때는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요, 플러스 이거를 갖다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뒤집어 써도 괜찮은 거지.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거 이제 분수 나왔으니까 통분시켜 볼게. 자 이렇게 되게 통분하시면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분의, 얘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니까 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되시겠죠. 근데 앞에서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랑 더하시면 이제 뭐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랑 사인 제곱의 세타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신 거니까 결국에 내가 이만큼을 딱 계산한 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봐봐.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보죠. 자, 내가 사인 세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했어요. 내가 이거에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자, 봐봐. 사인 제곱 세타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까지 계산이 가능하지. 전개한 거야 그냥. 완전히 전개했어. 자, 근데 이만큼이 얼마예요? 1이죠. 얘가 1 플러스 2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화까지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숫자를 봤어? 어떤 숫자인 1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항상 이걸 계산해서 1이 됐다만 생각하지 말고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준 거다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죠. 자, 오늘 풀이할 때 귀찮은 거 되게 많아. 계속 막 질질 끌리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래도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필수 12번 볼게.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자,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코사인 세타분의 뭘로 보겠다는 얘기냐? 1 플러스 사인 세타래요. 여기까지 했니? 자,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하시면 될까? 통분하시는 거야. 자, 분수로 나와 있으니 그냥 통분을 해볼게. 그럼 코사인 세타가 있고, 자, 여기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다. 자, 이거 분해, 얘가 이렇게 올라가실 거니까 코사인 제곱의 세타고요. 자, 플러스 너랑 너랑 곱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지. 자,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고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세타,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전개해보자. 자, 여기 있는 거 전개하고 분모 일단 좀 냈다 볼게요. 자, 세타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분자 전개할 건데 분자 전개할 때 잘 봐봐. 자, 요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나오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2가 있으니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2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돼? 그럼 이거 2로 묶을 수 있는 것까지 되나요? 그럼 내가 이거 2로 이렇게 딱 묶어주면 요만큼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시죠? 같은 되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시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2라고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야. 자, 지금 이거는 정리하는 중이야.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을 내가 삼각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하나 더 보죠. 197번 문제로 갈게요. 야, 오늘 이거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냥 끝내줄게.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내가 문제겠지? 내가 문제겠지? 내가 졸리게 한 거겠지? 내가 문제일 거야. 괜찮아? 네. 어디요? 분의 1이죠. 네. 여기가 분의 1이죠. 잘못 썼네요. 자, 이거죠. 미안해요. 저기서 바꾼 건데. 제곱분의 1이다. 자, 그래서 197번에 1번부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내가 왜 다 풀어주고 있겠니? 내가 이거 왜 다 풀어주고 있겠니, 얘들아? 계산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내가 이걸 다 풀어주고 있겠니? 이유가 다 있으니까 풀어주고 있지 않겠니?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이거를 지금 간단히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히 할까 좀 고민해보니까, 자, 얘가 지금 현재 합차 공식으로 찢을 수 있는 것도 이해될까? 얘를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이거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 이해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코사인 제곱의 세타시거든요.
자 플러스에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그냥 뒤에 붙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이거 계속 좀 쓰실 거예요. 자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사인 제곱 세타를 이쪽으로 넘겨보자. 그럼 1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지금 뭐가랑 같다는 얘기야? 코사인 제곱의 세타랑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만큼 날라가시겠죠. 그럼 약분돼서 내려오는 애가 자 1 플러스의 사인 제곱 세타가 내려오시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만큼 또 계산한 게 1일 거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그 필수 13번 볼게. 자 그래서 너희들이 풀 건 남겨드릴게. 또 내가 이거 다 풀고 너희들 다 써놓고 나면 와 선생님이 풀어준 거 난 과제 없음 이러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연습해야 돼. 해준 거 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있으시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2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한 번에 통분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개 숫자 관계만 봐봐. 이렇게 두 개 숫자 관계만 봐도 부호만 좀 반대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통분시키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통분을 해볼게. 자 그러면 분모의 계산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자 그리고 너랑 곱해줄 거니까 1 플러스 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에다가 더하기 얘랑 곱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야 이거 너네 쓰면서도 파라파도 다 쓰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얘가 지금 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이 과정에서 또 이만큼이 뭘로 보이냐면 얘가 지금 사인 제곱 세타로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분모가 사인 제곱 세타로 다 통일됐으니까 나는 그러면 분자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거 전개할게. 이거 전개할 건데 1 플러스 근데 그냥 전개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근데 관계를 볼게요.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하나씩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지만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요렇게 분배하면 사인인데 봐봐. 여기서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사라지네.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하시면 코사인인데 또 이렇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사라져요.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여기서 1이라고 하는 남을 거고 여기서 그 다음 뭐 남니?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애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몇 개 남겠어? 여기도 1일 거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2개가 남는 거지 않니? 그리고 여기서 빼기 2까지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 2에 2 사인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리고 나서 2랑 이렇게 사라질 거지 않냐? 그럼 마지막에 여기 사인 세타가 하나씩 또 약분되겠지. 뭐 남아요? 사인 세타분의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남는 거죠.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결국은 탄젠트 세타분의 2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역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자. 요것만 남겨놓을게. 요것만 좀 기억해. 자, 이것만 좀 기억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 1이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자, 필수 13번 보죠. 걱정이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 그려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니?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릴 텐데. 자, 볼게요. 각 변하면 어떡하지? 각을 변화하는 건 어떡하지? 나 벌써부터 너희들이 또 멘탈 나갈 거 생각하니까 또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자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가 지금 몇 분이 몇이냐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지금 보시니까 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볼 수 있거든. 어쨌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는 건 봐봐 여기 이거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그럼 너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됐다는 거를 다시 써보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도 괜찮은 거지. 분모가 사인 세타로 다 통일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 나는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만 알면 돼. 자 근데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야. 자 이거를 내가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일단 현재 코사인의 값, 저 세타 값. 저 세타가 어디랑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어. 2분의 3파이랑 몇 파이니? 2파이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니? 2분의 3파이랑 2파이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이게 4사분면이죠. 여기까지 했니? 각 자체가 4사분면이야. 그러면 저 좌우의 좌표, 동경의 좌표도 몇 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4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y좌표가 음수가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사인 좌표가 사인 값이 음수인 거잖아. 자 보세요. 자 사인 세타는 일단 음수라는 것도 내가 찾아놓고 시작할게. 그럼 내가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쳐다볼 건데 어떻게 두 가지 관점으로 쳐다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 잘 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의 세타를 더하시면 1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가 나왔고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25분의 9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게 되면 사인 제곱의 세타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25분의 16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제곱근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쓸 수 있는데 앞에서 일정의 지금 4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줬으니까 얘가 그냥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이너스 5분의 4가 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이거 말고 동경과 도형 관점에서 좀 찾아볼게. 도형 관점에서 쳐다보면 자 4분원이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 쳐보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저 값 자체가 4사분면이야. 그리고 코사인 값이 나오려면 이 동경이 대충 어딘지 모르겠으나 찍어보자. 대충 여기다 대충 찍었어. 수소해봐 내렸어. 5분의 3이네. 제가 5분의 3이래.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다. 대충 비슷하게 보여야 되니까 요렇게 찍을게. 자, 요렇게 지금 4사분면에 왔어. 이 점에서 수선해봐를 딱 내렸는데 얘 코사인 값이 5분의 3인 걸 만족하려면 여기가 5여야 되고 여기가 3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너의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동경의 이 점 좌표의 좌표 자체가 3,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됨을 바로 그림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수식 계산을 볼 수도 있고요. 원을 그래서 동경의 좌표를 찍어놓고 동경의 자체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더하기 빼기니까 자 오른쪽으로 와서 14번 문제 봅시다. 자 14번 문제 볼게.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 문제 볼게요. 3사인 세타죠. 자 3사인 세타랑 얘가 4 코사인 세타가 지금 현재 같으시대. 자 그래놓고 나서 사인 세타랑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자 파이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사이면 파이가 180도니까 자 180도랑 270도니까 얘는 3, 4분면이 되겠지. 요거 체크하셔놓고 자 요 관계에서 너를 유도해내야 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사인을 일로 내려. 그럼 코사인을 일로 내려버리면 얘가 탄젠트가 존재하지. 자 탄젠트 세타가 되시고 그 값이 현재 3분의 4라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럼 막 무식하게 막 수식 관계보다는 그냥 어차피 3, 4분면의 동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동경이 3, 4분면에 존재했어. 근데 탄젠트가 3분의 4야.
그러면 이 동경 좌표를 여기서 수선해봐. 이쪽으로 떨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b는 언제나 일정하니까 할 거니까. 그럼 좌표의 입장에서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이변 길이가 5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애는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로 나오실 거고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애는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림을 그려놓고 동경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더 빨라요. 거기 있는 수식관계 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두 번째 2번에 있는 것도 볼 건데 자 2번에 있는 애는 뭐라고 되어 있니?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시고요. 자 더하기 1 마이너스 자 사인 세타분의 1이시고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5가 되셨어. 그리고 탄젠트 세타래요. 자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정리는 좀 하고 갈게. 얘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면은 지금 몇 사분면인 거지? 2사분면인 거지. 맞니?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존재하시는 거면 2사분면이에요. 요거 한 번만 정리하죠. 자 이거 정리하시면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요거 분의 너는 너가 올라가고 너는 너가 올라갈 거잖아. 그리고 얼마지? 너 올라가고 너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2가 되네. 여기까지 됐니? 너는 2가 되셨고 이만큼이 지금 현재 2분의 5야. 근데 얘를 갖다 나는 뭘로 바꿔서 하면 괜찮은 거냐면 코사인으로 바꿔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라고 놓으시면 보세요.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몇 분의 몇이 되나? 5 코사인이고 얘가 4일 거니까 얘가 5분의 4로 바뀌시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코사인 제곱값이잖아. 그럼 코사인 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탄젠트 값을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걸 이렇게 봐도 돼. 봐봐. 얘가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야.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거기서 1 나와야 되잖아. 5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다 쳐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너분의 너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값이 4분의 1인 것까지도 이해되니? 그렇다 치면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4분의 1이신 거고 그럼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가 몇 사분면 각인데? 2사분면 각이잖아. 그럼 2사분면 각이면 탄젠트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요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죠. 201번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01번 문제인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고 아니라 맞지? 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야. 얘가 3분의 1이실 때 자,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달래. 좀 몰아서 보죠.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3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탁 넘겨서 정리해보면 4 탄젠트 세타가요 2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탄젠트 세타는 지금 2분의 1이 나왔고 그 마지막에 얘가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는 꼭 좀 확인해. 이 동경의 위치가 어딘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어디죠? 3, 4분면이겠죠. 그럼 3, 4분면이시면 탄젠트 값 자체는 양수지만 코사인이나 사인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좌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좌표예요. 자 그럼 동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동경을 대충 그려봤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고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부호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니?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여기 반지름 길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2가 되고 1이 될 거니까 여기가 지금 5짜리 되는 것까지 이해돼? 근데 루트 5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얼마가 돼? 1이 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고 답을 쓰시면 된다. 너무 빨라?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지? 그냥 계산이야 얘들아. 그냥 계산이야. 지금 계산 말고 하는 거 없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계산만 시키고 있는 거야. 너무 많네요. 필수예제 15번은 너무 많네요. 1번부터 4번까지 이걸 언제 다 하니? 자 그래서 이거는 203번이랑 205번 문제만 하고 갈게요. 자 203번 문제 봅시다. 자 203번 문제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지금 8분의 1이래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8분의 1이세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랑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도 나는 알아낼 수 있어. 이것도 알아낼 수 있어. 왜? 얘가 지금 얼마일 거니까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1이시니까 얘가 지금 4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만큼 계산하신 게 지금 4분의 5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더한 애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까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됐니? 자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봐. 3, 4분면이잖아. 존재하는 사분면이 3, 4분면이라는 얘기는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했니?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분의 얘는 두 개를 지금 더하신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다 나왔네요? 다 나왔네요. 얘가 지금 8분의 1이시니까 8분의 1이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셔서 너랑 너랑 약분될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되니? 복잡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5번 문제 보죠.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아까 내가 알려준 값을 좀 쓰면 빨리 구할 수 있어서 알려준 거거든. 안 그렇다 치면 너네들 이것저것 막 다 해봐야 돼.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205번 문제. 야, 이게 그럼 선택지가 생기는 거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든지 뭐 알고 있는 공식이라든지 뭐 지금 내가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주로 내가 알려주는 숫자들이 자주 나오면서 계산 관계에서 그걸 쓰면 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세타가 지금 파이예요. 그리고요, 탄젠트 세타고요. 자, 플러스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이신데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셔. 이렇게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셔야 되는 게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갖다 빼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걸 두 가지 채널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줄게. 두 가지로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알려준 공식이 있었어. 내가 알려준 공식이 있었는데 자, 요렇게 돼 있는 자,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갖다가 계산하시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분의 1로 계산이 되신다고 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거거든. 그러시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었으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딱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셔.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보는 건데 그냥은 못 구하겠어. 그냥 내가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제곱한 거에서 플러스 몇 배 하면
자, 요 제곱한 값이 1에 마이너스 2배에 요 값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되면서 얘가 지금 2라는 것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끝났네요.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가 지금 현재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지. 그럼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양수고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겠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선생님 굳이 저렇게 풀어야 되나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봤더니 이거 양변의 탄젠트 세타를 곱해보자. 양변의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탄젠트 제곱의 세타가 되시고요. 마이너스 2인데요. 넘겨볼게요. 플러스 2 탄젠트 세타로 보실 수도 있겠죠. 플러스 1까지는 0으로 보면 얘가 결국은 탄젠트의 세타의 플러스 1을 전체 제곱이 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러시다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시네요. 몇 사분면에서요? 몇 사분면에서요? 2사분면에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이해됐니? 그래서 가까이 값이 이만큼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신 거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실 거니까 계산해서 얘가 된다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결국에 내가 식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이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단순히 연산이고 연습이다 라고만 받아들이면 돼. 자, 마지막 요거 한 문제만 하고 끝내보죠. 6페이지 208번 문제를 볼게요. 그나마 좀 할 얘기가 있을 법한 게 208번이라. 사실 뭐 이것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 딱히 그냥 단순히 계산이니까. 근데 이걸 그나마 조금은 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하나가 보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냥 딱 하나가 보여서. 자, 눈치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2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2x도 있고요. 자, 플러스 k는 0이신데, 자, 여기서의 두 분이 사인 세타랑 자, 코사인 세타시래요. 자, 그래 놓고서는 뭘로 두 분으로 한대요? 사인 세타분의 1이랑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갖다가 이것을 두 분으로 한대요. 두 분으로 하는 방정식이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는 0이 돼서 요 ab 값을 찾는 건데 그냥 내 눈에는 그냥 뭘로 보이냐면 이거 개수 뒤집으세요. 개수를 뒤집으세요. 자, 그러면 kx제곱에 그 다음 뭐니? 플러스 2가 되니? 얘가는 0인 거지. 자, 그래서 x제곱의 양변을 k로 나누시면 되니까 어차피 이건 k가 0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루트 2의 x가 되시고 플러스 k분의 2가 0이 돼서 자, 얘가 a가 되시는 거고 얘가 b가 된다고 봐도 괜찮겠죠. 왜? 역수분 관계니까. 근 자체가 역수분 관계니까 개수 뒤집어도 되겠지. 자, 이제는 역수분 관계를 좀 보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굳이 해보자면 이제 요만큼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뭐 하는 거니?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 제곱해서 넣으면 뭐 일단은 A가 뭔지 B가 뭔지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K를 찾아야 되니까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하신 게 얼마예요? 얘가 지금 2분의 K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신 게 자, 2분의 루트 2가 되시는 건데 요거 두 개 적절히 연립하셔서 K값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자, 요거 두 개 연립해서 K값 찾으시면 이게 쭉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K가 얼마 나왔더라? 2분의 1 나와요. 요렇게 두 개 가지고 K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됐나요?